지금 현재 북한하고 미국의 이런 긴장 상태가 지금 제가 가족이 한국에 있는 관계로 굉장히 걱정되고, 사실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이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국하고가 가장 당사자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도 관여가 돼 있는 그런 한반도 분쟁은 국제적 분쟁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 당사자가 누굴까? 주 당사자가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전쟁을 할 때 내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해도 전쟁에 말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때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면 남쪽에서 맞받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 되니까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라면 불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안 하고 싶어도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핵심 당사자가 북한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겠다 하는 북한과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미국과의 싸움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6.25 전쟁 자체도 누구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북 간의 전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전쟁이다? 미국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지금도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건 남북 간에 우리는 무슨 전쟁을 종식하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맺자 하는데 북한은 거기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자, 평화협정을 맺자. 근데 미국이 거기에 응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권이 남한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무슨 협정을 맺어놔 봐야 그럼 미국이 털어버리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진짜 당사자인데 이 지금 당사자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역할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현실은 당사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운전석에 앉고 싶은데 운전석에 앉기가 이게 쉽지가 않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 처지가 지금 그렇다. 북한하고 우리 경제력이 45배나 되고 군비도 훨씬 많고 최신 무기도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에는 이게 주요 당사자에서 늘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걸 첫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최대 피해자일까? 북한일까? 미국일까? 남한입니다. 북한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남한하고 비교하면 한마디로 세 발의 피해예요. 남한은 지금 지난 50년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소위 경제 대국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인명피해고 재산 피해고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우리는 입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처럼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그래가 죽어봐야 누가 죽는다. 미국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 한국 사람 죽는 거 아니냐.
피해 입어야 미국이 입는 거 아니잖아. 한국이 입는 거 아니야. 미국엔 지금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우리 건드리게만 해봐라. 내만 죽는 줄 아나? 니도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할 명분이 없어요. 설령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은 전쟁은 안 된다 하는 관점이 확실해야 된다. 전쟁은 안 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전쟁이 안 된다 하려면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주선을 해야 됩니다. 미국 니 빠져라 내가 할게 이래 말해도 안 되고 북한한테 니하고 나하고만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원래 위치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 북한하고 전쟁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거기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낼게. 거기 뭐 다른 역할이 필요하면 우리가 할게. 왜? 피해가 우리한테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게 평화를 우리가 주선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우리도 똑같이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해 당사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어떤 해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쟁 위협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성격이 어느 때보다 전쟁 위험을 높이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끝까지 대항을 해야 지도자의 그 내부에서 인정을 받지 한 발 물러나면 바로 죽습니다. 여기 대통령도 지금 늘 큰 소리 치는 걸로 지금 특징을 삼았는데 이걸 뒤로 물러나면 어때요? 완전히 그러니까 체면을 구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 한 사람이 칼을 딱 빼가 너 까불면 찔러버린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협박하려고 그랬지 찌르려고 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이구 무세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끝나는데 뭐? 네가 날 찔러? 이러면서 배를 헛떡 까디비가 자 한번 찔러봐 못 찌르지 니 못 찌르지? 니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칼을 왜 뺐어? 이렇게 덤비면 이제 우발적으로 뭐가 된다? 칼을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칼을 놔야 되는 거예요. 놓으면 이제 놓는 놈이 병신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찌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이게 치킨 게임인 거예요. 누가 더 배심이 세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한에 또 실리를 명분을 미국에도 신뢰와 명분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북한에서의 실리가 뭐예요? 안전보장이에요. 체제 붕괴, 체제를 지금 참수작전이라 그러잖아.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난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겠다 하는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쪽이 요구하는 게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게는 어떤 이익을 줘야 될까? 북한을 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미국이 제일 큰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그게 미국한테 유리하다 하는 것을 줘야 돼요. 두 번째, 대통령에게는 이거 잘 해결하면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이 당근을 던져야 돼. 누군가가. 이분은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공익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도 자기보다 텔레비 앞 더 많이 나오면 잘라버리는 사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설득하겠느냐? 이제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그 전쟁의 위험은 줄이고 협상을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겠나? 이게 이제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국가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진보 보수 젊은 나이 뭐 여당 야당 이런 거 따지 말고 전쟁은 안 된다 하는데 뜻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일부는 까짓거만 저놈의 새끼 저확 그냥 때려버려야 돼. 이런 사람이 많아가 절반이 된다 뭐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똘똘 뭉쳐가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미국에서도 고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지사한테, 여러분들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여기 상원 하원 의원한테 편지를 써가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 우리 가족이 거기 살고 있다. 그 다음에 후원금을 또 보내야 돼. 한 10불이라도. 아시겠어요? 체크 꺼내가 10불 넣어가지고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정치하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표하고 돈. 미국은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전부 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 1인 피켓도 하고 다수가 모여가고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 전쟁은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워싱턴 DC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는 게 훨씬 영향력이 크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국할 때가 왔다. 진짜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우리의 그 부를 일순간에 잿더미 만드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까짓거 이렇게 최소로 할 수 있다, 솎아낸다 하지만 그 안 됐을 때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이래 되지만 우리는 그거는 너무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바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내야 된다. 행동이 필요하다. 전쟁의 위험이 높다는 것과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과 전쟁이 당장 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 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이에 막 악담이 어때요? 말이 도를 지나치면 우발적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러나 실천적인 행동을 작지만은 하나씩 우리가 모아서 한다면 이곳에 200만 명이나 살고 있고 시민권자만 해도 뭐 100만 명까지는 안 돼도 한 5, 60만 명 된다면 그게 다 편지 보낸다면 엄청난 파워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왜 여기 이민 왔나 생각해 보니 이거 막으려고 왔구나 생각을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왜 30년 전부터 여기 와 살았나 생각해 봤더니 먹고 사는 거고 한국에서도 먹고 사는데 왜 내가 그럼 쉴 데 없이 여기 와 있었지? 이 상황 때 시민권을 가진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구나. 뭐 이런. 그럼 여러분들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이제 편지를 어디다 보내야 된다? 한국에다 보내야 돼요. 여기서 피켓 시위는 뭐 외국인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한국에다 보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쟁은 막아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누굽니까? 거기도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잖아, 그죠? 거기도 편지를 보내가 전쟁은 안 됩니다. 딴 건 내가 지지해 주지만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필요하다. 이게 여론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오류를 시민들이 100만 명이 모였어. 그것도 3개월간 꾸준히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주 모이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아무도 한 명 다친 사람 없고 한 명 감옥 간 사람도 없고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유모차 끌고 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만 줘도 수가 많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정말 세계사에 빛날 그런 큰 공적을 만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건 전부 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사람이 죽고 단두대로 보내고 이랬는데
진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지 보내고 인터넷에 댓글 달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꾸준히 한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